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분명 즐거웠는데 왜 온몸에 진이 다 빠진 기분이 들까요? 남들은 주말마다 여기저기 놀러 다니며 에너지를 얻는다는데 왜 나는 내 방 침대 위에서 혼자 천장을 보고 있을 때 비로소 살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는 걸까요? 혹시 내가 사회성이 부족한 건 아닌지, 성격에 결함이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혼자를 선택하는 건 사회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남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고성능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니라 고해상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흔히 외향적인 사람은 밝고 건강하며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내향적인 사람은 소심하거나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곤 하죠.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순히 에너지 효율의 문제입니다. 우리 뇌에는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망상활성계 RAS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심리학자 한스 아이젠크의 연구에 따르면 혼자가 편한 사람들은 이 망상활성계의 기본 각성 수준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남들의 뇌가 일반 화질의 영상이라면 당신의 뇌는 8K 초고화질 시네마 카메라와 같아요. 똑같은 카페에 앉아 있어도 외향적인 사람들은 주변 소음을 배경음악 정도로 느끼지만 당신의 뇌는 옆 테이블의 대화 내용, 카페의 조명 밝기, 직원의 표정, 심지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분위기까지 전부 고화질로 캡처해서 분석합니다. 정보 처리량이 압도적으로 많으니 당연히 배터리가 빨리 닳을 수밖에 없죠. 당신이 혼자 있고 싶어하는 건 과열된 CPU를 식히기 위한 뇌의 본능적인 쿨링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결코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유독 나만 이렇게 혼자일 때 편안함을 느끼는 걸까요?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우리 뇌의 보상회로, 즉 도파민 반응의 차이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파민을 단순히 쾌락의 호르몬으로 알지만 정확히는 자극에 대한 기배를 담당하는 호르몬이에요. 런던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사토시 간나자와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능이 높고 인지 능력이 발달한 사람일수록 현대적인 사교 활동에서 얻는 만족감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사실이죠.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에 가는 자극을 받을 때 도파민 회로가 활발하게 돌아가며 에너지를 얻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보조 배터리에 꽂은 상태와 같죠. 하지만 혼자가 편한 사람들의 뇌는 도파민보다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세틸콜린은 외부의 화려한 자극이 아니라 차분하게 집중하고 사색하며 내면의 세계를 탐구할 때 분비되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혼자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만히 창밖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깊은 평온함, 그게 바로 아세틸콜린이 주는 행복입니다. 도파민이 짜릿한 롤러코스터라면 아세틸콜린은 잔잔한 호수 위의 나룻배 같은 거죠. 당신은 그저 행복을 느끼는 경로가 남들과 다를 뿐입니다. 밖에서 에너지를 빌려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에너지를 스스로 제조하는 능력을 갖춘 셈이죠. 두 번째 이유는 편도체의 민감성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발달 심리학자 제롬 케이건은 생후 4개월 된 영아들을 대상으로 아주 유명한 실험을 진행했어요. 새로운 소리나 낯선 자극을 주었을 때 심하게 발을 버둥거리며 민감하게 반응했던 아기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내향적인 성향을 갖게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혼자가 편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아주 섬세하게 느끼는 민감한 안테나를 달고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편도체는 우리 몸의 보안 시스템인데 당신의 보안 시스템은 성능이 너무 좋아서 아주 작은 자극도 놓치지 않고 감지해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당신의 뇌는 지금 처리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아, 비상이야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혼자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경보장치가 꺼지면서 깊은 휴식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진화론적으로 봐도 혼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인류 생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토시 간나자와의 사바나 지능 이론에 따르면 우리 조상들이 사바나 초원에서 집단 생활을 할 때는 협력이 필수적이었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무리 뒤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위험을 예측하며 새로운 전략을 짜야 했습니다. 남들이 다 같이 사냥 나갈 때 저쪽 길은 위험해 보이는데? 라고 멈춰서서 생각하는 사람들. 그 길이 바로 당신 같은 유형이었죠. 당신의 신중함과 고독을 즐기는 성향은 인류가 위험을 피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브레이크이자 전략가의 자질이었던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사회성이 부족한 외톨이가 아니라 아주 정교한 뇌를 가진 민감한 전략가라는 사실이 조금씩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는 여전히 고통스럽죠.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평생 집에서 안 나갈래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에너지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유독 더 큰 피로감이 느끼는지 그 심화된 원인과 함께 방전된 당신의 뇌를 3초 만에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루틴,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죄책감 없이 완벽하게 즐기는 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 숨을 고르고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채운 채로 따라와 주세요.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돌아와서 침배에 털썩 쓰러지는 건 단순히 기분이 저조해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실제로 화학적인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짚어봐야 할 핵심 이유는 바로 거울 뉴런의 과부하입니다. 이탈리아의 신경심리학자 자코모 리촐라티가 발견한 이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마치 내가 겪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뇌세포예요. 혼자가 편한 분들은 대체로 이 거울 뉴런이 남들보다 훨씬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단순히 그렇구나 하고 듣는 게 아니라 친구의 슬픔과 불안을 내 뇌가 실시간으로 복사해서 내 감정처럼 느껴버리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공감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까지 8K 고화질로 읽어내니 뇌 입장에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셈이죠. 친구 한 명과 대화하는 게 남들에게는 가벼운 산책이라면 당신에게는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수준의 고도의 정신적 노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한몫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는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연구했는데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낯선 사회적 자극을 받을 때 이 코르티솔 수치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는 이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교감신경을 활성화하죠. 지금 위험해. 빨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북적거리는 모임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시계를 보게 되고 집에 갈 궁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의 생존 본능이 당신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바로 내면 세계의 확장성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수잔 케이는 그녀의 저서 콰이어트에서 내향적인 사람들이 가진 독보적인 강점을 설명했는데요. 혼자가 편한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이 차단되었을 때 비로소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가장 활발하게 가동됩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거나 혼자 사색할 때 작동하는데요. 바로 이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고 복잡했던 문제들이 정리되는 아하 모먼트가 찾아옵니다. 빌 게이츠가 매년 일주일씩 외부와 단절된 채 혼자 책만 읽는 생각의 주간을 갖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만약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갈구한다면 그건 당신의 뇌가 지금 위대한 통찰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밖에서 남들과 수다를 떨며 소모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것보다 내 안의 우주를 탐험하며 진리를 찾는 과정이 당신의 뇌에는 훨씬 더 가치 있고 즐거운 활동인 거죠. 다섯 번째로 고감도 인간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5에서 20%는 남들보다 자극을 훨씬 깊이 있게 처리하는 민감한 신경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들은 카페의 소음, 밝은 조명, 거친 질감의 옷, 심지어 타인의 감정적 긴장감까지도 아주 예민하게 감지하죠. 이런 분들에게 사회적 만남은 마치 정보의 폭풍 속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길 소음과 분위기가 당신에게는 날카로운 화살처럼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감각의 과부하로 뒤엉킨 뇌회로를 다시 정렬하는 시스템 복구 시간입니다. 컴퓨터로 치면 불필요한 캐시 파일을 삭제하고 최적화 작업을 하는 것과 같죠. 이 과정이 없으면 당신의 뇌는 금방 블루스크린이 뜨고 말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저는 혼자가 편하긴 한데 가끔은 너무 외로워요. 제가 정말 괜찮은 걸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심리학에서는 고독과 외로움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즐거운 혼자만의 시간이고, 외로움은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느끼는 고통이죠. 혼자가 편한 사람들도 당연히 타인과의 연결을 원합니다. 다만 얕고 넓은 관계가 아니라 깊고 좁은 관계를 원할 뿐이에요. 사토시 간나자와 교수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사교 모임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소수의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친구가 많지 않을까? 라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지금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인간관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자, 이제 왜 우리가 혼자일 때 그토록 편안함을 느끼는지 과학적인 이유들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뇌의 보상회로, 민감한 편도체, 거울 뉴런의 공간 비용, 그리고 내면의 확장성까지,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결함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혼자가 좋아도 우리는 사회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야 하죠. 갑작스러운 회식, 피할 수 없는 명절 모임, 그리고 끊임없이 울려대는 단톡방까지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 배터리를 갉아먹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지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고 방전된 뇌를 순식간에 회복시켜줄 구체적인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마음먹기가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법, 그리고 타임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를 지키는 실질적인 루틴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거나 모임 후에 자책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민감하고 정교한 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짜볼 시간입니다. 단순히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같은 뻔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뇌의 메커니즘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우리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은 한정된 자원이니까요. 가장 먼저 제안하고 싶은 솔루션은 에너지 예산제입니다. 경제학에서 예산을 짜듯 우리 뇌의 에너지를 미리 배분하는 거예요. 혼자가 편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지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약속을 잡았다가 파산 상태, 즉 번아웃에 빠지곤 하죠. 자, 이제부터는 일주일 단위로 사회적 쿼터제를 운영해보세요. 이번 주는 딱 2번만 사람을 만난다거나 모임은 최대 3시간을 넘기지 않는다는 나만의 규칙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이 끝난 직후에는 반드시 무자극 시간을 스케줄러에 미리 넣어두세요. 이건 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리 시간입니다. 남들이 왜 벌써가? 라고 물을 때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뇌를 보호하는 중이니까요. 두 번째는 3분의 은신처 법칙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긴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기가 빨리는 기분이 든다면 억지로 참지 말고 화장실로 가세요. 단순히 볼일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뇌로 쏟아지는 자극을 강제로 차단하는 디톡스 시간입니다. 변기 위에 앉아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3분 동안 깊게 호흡해보세요. 이때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과열됐던 편도체가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허버트 벤슨 박사는 이를 이완 반응이라고 불렀는데 단 몇 분의 짧은 차단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급격히 낮출 수 있습니다. 뇌에 잠시만, 나 지금 숨 좀 돌릴게 라고 신호를 주는 아주 효과적인 응급처치법이죠. 세 번째로 디지털 고립 루틴을 만드셔야 합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해서 집에만 있는데도 피곤하다면 그건 몸은 혼자지만 뇌는
여전히 타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SNS를 보며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관찰하거나 단톡방의 알림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건 뇌 입장에서는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피로도를 줍니다. 심지어 SNS는 도파민을 과도하게 자극해 우리 뇌를 더 예민하게 만들죠. 하루 중 단 1시간이라도 스마트폰을 완전히 끄거나 다른 방에 두는 디지털 프리 구역을 설정하세요. 그 시간만큼은 타인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어 오로지 자신의 내면 목소리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서 진짜 휴식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거절의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겁니다. 거절이 힘든 이유는 그 순간 당황해서 뇌의 전전두엽이 마비되기 때문이에요. 다음에 봐요 라는 모호한 말 대신 정말 가고 싶지만 제가 오늘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혼자 충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이해해 줄 수 있죠? 라고 솔직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놀랍게도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이런 특성을 존중해 줄 겁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억지로 나갔다가 표정 관리가 안 되어 관계를 망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소통법이죠. 심리학자 해리엇 브레이커는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강박은 나를 파괴하는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거절은 타인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혼자 있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사회성이 없을까? 라고 자책하는 대신 나는 지금 내 안의 거대한 우주를 탐험하는 중이야 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 평온함과 창의적인 생각들은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꾼 수많은 위인들, 아이작 뉴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현대의 수많은 예술가와 철학자들은 모두 지곡할 정도로 고독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신의 뇌를 깊게 파고들었기에 인류는 진보할 수 있었죠. 당신이 혼자를 선택한 그 시간은 결코 고립이 아니라 더 나은 방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숙성의 시간입니다. 이제 영상에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난 왜 혼자가 편할까? 그 답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당신의 뇌가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는 깊은 공감 능력, 사소한 자극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섬세한 감각, 그리고 내면의 세계에서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지적인 호기심. 이 모든 보석 같은 능력들이 당신을 혼자로 이끈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주말에 약속을 거절하고 집에서 혼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장비를 가진 전문가가 자신의 장비를 소중히 닦고 조이는 중인 거죠.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멋지고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지만 단단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안도감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혹시 여러분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느끼는 나만의 행복한 순간이 있나요?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만의 에너지를 지키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비슷한 마음을 가진 수많은 고해상도 뇌를 가진 분들이 서로의 댓글을 보며 큰 위안을 얻을 겁니다. 당신의 고독은 결함이 아니라 당신만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마음껏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깊이 있고 따뜻한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주는 노른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